네, 의료 분쟁 차트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생긴다고 하죠. 하지정맥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화면 속 이 여성은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생각지도 못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저녁 때마다 우시고 그랬어요. 침대가 무조건 있어요. 서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윤진 씨. 하지정맥 수술을 받고 신경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있어요. 수술 이후 찾아온 감각 이상 증상과 통증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찌릿찌릿하고 이 위로 전기가 계속 통하고 물적신 플러그를 갖다가 이렇게 살에 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난 1월 다리 부종과 근육 경련으로 전문 병원을 찾았고 이 레이저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발등하고 발바닥하고 여기 무릎 위쪽을 간질간질 하시더라고요. 왜 간질간질 하세요? 그랬더니 왜 감각이 있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수술 후 의사의 반응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대학병원 갔더니 신경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수술을 받았던 왼쪽 다리의 감각신경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윤진 씨는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중요하니까 어떤 수술이냐고 물어봐도 너무 간단한 수술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하셨어요. 근데 하고 나서는 이렇게 안 좋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근데 이 하지정맥류 하면은 저희가 좀 많이 들어봤던 질환 이름인데 막상 정확하게 알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인가요? 그래픽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몸에 우리가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는데 혈관 안에를 조금 보시면 피가 이렇게 흘러가고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구실하는 판막이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판막이 기능을 못하고 혈관벽이 얇아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 부풀어 오르게 되죠. 흉하게 포도알갱이가 묻어있는 듯하게 우둘두툴하게 나온 그런 상태를 우리가 하지정맥류라고 하고 여기 그 오른편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실핏줄이 바깥으로 돌출돼서 보이면서 거미줄처럼 색깔이 진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부분처럼 이게 제일 흔한 건데 바깥쪽에 뭐가 이렇게 흉하게 포도송이처럼 나온 이런 경우가 있고 2단계에서 이제 심해지게 되면 궤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헐어서 고름도 잡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치료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흉하게 완전히 흉터처럼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다리가 굉장히 무겁죠.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더 심해지고 새벽녘에 종아리가 땡겨서 생기거나 아파서 깨는 경우가 있고 이런 증상이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자는 레이저 수술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병원에서는 하루 만에 퇴원이 가능한 좀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레이저 수술이 복잡한가요? 그리 복잡하진 않고요.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혈관을 찾아서 거기다가 레이저를 쏠 수 있는 가느다란 관을 넣죠. 그래서 이 레이저가 들어가서 열을 내면서 저 뒤에 보이다시피 혈관이 좁아서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온 혈관을 없애주는 겁니다. 없애줄 때 정말 직접 보면서 칼로 잘라내느냐 아니면 약물을 써서 없애주느냐 레이저로 지지느냐의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족들은 이 수술이 진행된 이후에 신경이 손상된 것에 대해서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야기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족들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수술 전에도 아무런 설명을 못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를. 그냥 동의서 사인하라 그래서 사인만 하고 그랬더니 이게 만약에 안 좋아지거나 그런 케이스 없냐니까 자기네 병원은 그런 케이스 없다고 100% 다 좋아진다고. 병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 어려우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 가족들은 수술을 결심했던 지난날이 너무도 후회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정맥은 사람들마다 또 간단하다고 한 게 생각도 안 했죠. 이렇게
몸부림치고 할 것 같으면 못 하겠죠. 하고 나면 무조건 좋아진다 그러고 다음 날부터 걸을 수 있고 흉터도 없고 그런다니까 기대에 찼었는데 그거랑 달리 이렇게 다리가 마비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수술 이후에 종아리 쪽에 이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게 수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박사님?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과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 케이스의 경우는 저희가 받아본 그 기록에는 환자 수술 기록지는 있지만 수술 서약서 내지는 그러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설명한 그 서류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의료인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하지정맥류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전문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정맥류 환자들을 봐왔다는 전문의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술을 하고 그 복제 신경에 이상이 왔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시술로 인한 손상으로 이제 의심이 되죠, 강력하게. 무릎 아래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잘 안 합니다. 네. 그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리에 흐르는 정맥과 신경은 아주 가까이에 밀착돼 있어서 수술을 할 때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무릎 아래로는 무리한 수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수술 중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이 손상이 됐다면 변호사님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고주파로 신경까지 손상을 시켰다고 한다면 사실 형사적인 책임도 있을 여지가 상당히 있고요. 네.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복제신경 손상 같은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10% 정도로 봅니다. 10%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고 얘를 가정을 한다면 2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이분이 한 40세 정도 됐으니까요. 20년 동안 향후 20년 동안 소극적 손해액이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는 의자료 포함해서 한 6천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는 의료 과실이 있다고 해서 의료진한테 100% 책임을 지우는 경우에 의사들이 그런 시술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실질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네. 손해를 좀 나눠서 분담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책임 제한이라는 걸 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한 5, 60%의 책임 제한이 된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하지 정맥류에 관한 사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